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드디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이제 나왔는데, 또 다른 사업들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이 창업 중심 대학의 도약기 창업 기업 지원 사업들을 다 신청하셨을 텐데, 이제 뭐 마감일이 이제 2월 1일까지니까 마무리 하시고요. 똑같은 사업,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모집 공고가 이제 나왔고, 21일, 22일, 23일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우리가 중심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비 창업자, 네, 요 자격 조건 중에 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기 위해서 이 폐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폐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 제가 작년에 23년도에 폐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12월 30일자에 폐업하신 분들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1월 1일부터 1월 30일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모집 공고 보시면 저희 이제 요 서울신용평가정보, 예, 여기에서 실명 인증 꼭 해야 된다. 저희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이 K스타트업에서 이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더라도 제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가 일반 분야하고 특화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요 자격 조건 1개월 이내 폐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은 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접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 분야는 이렇게 뽑고 이제 특화 분야는 여성, 그 다음에 소셜 벤처, 그 다음에 사내 벤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고, 사실 일반 분야로 신청할 건지 아니면 이 여성 분야로 신청할 건지, 특히 이제 여성인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일반 분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소셜 벤처 분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어디로 쓸 건지 이건 전략적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원 내용인데요. 지원 내용은 이제 8개월, 이번 연도 말까지 지원해주고, 평균적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비로 이제 100%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배우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창업 활동비로 매달 50만원씩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건지 그 제품 결과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청 접수, 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4시 전에 꼭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과제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출 완료 버튼 누르기 전에 그 전에 가입하고 접수하는 과정들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출 서류는 일단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그냥 직접 바로 입력하면 되는 거고, 사업계획서 요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들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그 2개 이상 사업의 모집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중심대학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에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한 개의 사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사업을 다 신청했는데 생애 최초가 선정되었다. 그러면 생애 최초 협약을 진행하고 나머지 2개 사업에는 이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담당자가 이제 연락 와서 이거 발표 평가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선정되고 협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협약 체결 하나를 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그냥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과정 중에서 이거 매번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비 창업자가 직접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적으로 얘기해 주실 팀원이 있다. 또는 같이 이제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옆에서 조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좋게 보진 않습니다. 대표자의 역량을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제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발표해야 됩니다. 요거 뭐 가끔 한 번씩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신청 문의는 요건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주관 기간에 따라서 몇 명 뽑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각 센터, 각 학교별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이제 모집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화 분야는 이제 80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30명을 뽑는데 이제 분야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같은 데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도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같은 분야, 그 다음에 같은 분야와 그 다음에 나이가 비슷한 경우 뭐 같이 하시는 동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분들이 예찬 같이 넣을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센터에 넣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요거 각 센터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언제 진행하는지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수행 불가능한 창업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타 부처 중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과기부나 환경부,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은 이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진행하겠죠.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청창사 이렇게 하실 것도 생각이 드는데 뭐 중심대학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처가 다른 뭐 에코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있는 중기부와 문체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행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올해 수혜받고 내년에 여기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 요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을 받는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동시 수행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 그 사업을 또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타 부처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신청하는 게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술 창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이제 사실 관광 벤처 사업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쪽이다 라고 하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 옮겨 적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품 관련해서 청년 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미만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월 16일, 이것도 4시까지 접수하는 거고, 식품 분야의 청년, 그리고 초기 창업자, 이 자격 조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시는 대표님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단순 소분, 펫푸드, 그 다음에 플랫폼은 안 됩니다. 제 쪽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그릭 요거트 만들어서 이제 판매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음식 밀키트 만들겠다라는 것들도 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산업에 입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공고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는 35개 기업을 모집할 거고, 지원해주는 금액, 그리고 이제 요 3가지 분야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기간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냐면 6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 요 2개를 합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4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요 식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시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식품 클러스터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식료품 제조하는 업종들 그리고 음료 제조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요게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딜 가든 요 기준표가 나타나 있으니까 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금은 어떻게 쓸 거냐, 재료비, 시제품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수적으로 요 내용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전문가 활동비 이런 부분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산, 요 정산 비용은 꼭 나중에 책정하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내용들, 그 다음에 기업 소개, 그 다음에 제품 현황, 우리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그거를 어떻게 고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요 내용들을 다 작성하는데 이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참가 신청서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제품 소개서, 그 다음에 기업 소개서 이런 것들만 잘 넣어도 10페이지 금방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내수시장 실적 이런 것들은 빈칸 채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할 건지 그 집행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회계정산 비용은 40만원 포함해 놓고 마지막에 요 이제 회계정산비를 지정된 회계사무소에다가 이제 집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작성하고 이제 여기 대표자 이름 사인해 주시면 신청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서약서 이런 부분들만 이제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창원에 있는 기업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사업인데, 하나는 이제 창창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자 모집 공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당 7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밑에 내용 보시면 10개월 동안 이제 20명 내외 예비 창업자부터 요 기창업자들한테 교육과 그 다음에 사업화 연계 7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연계 지원 사업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화 자금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나와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24년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지금 산업박람회가 4월 달에 진행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여기에 밑에 보시면 한 4개 정도 회사에다가 지금 네,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부담은 편도, 우리가 이제 편도 항공료랑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체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기관에서는 여기 이제 전시 부스 등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장비 인차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시 부스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통역, 그 다음에 편도 항공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2천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참가업체 모집은 16일까지 이렇게 이제 2주간 모집하게 됩니다. 4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도 항공료도 부담해야 되고, 체재비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 제품을 홍보할 제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4개 정도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각 지역마다 우리가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좀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이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지금 R&D 지원 사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애기평 지원 사업도 나와 있고요. 그 에너지 기술 정책 관련된 사업,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요 자유공모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문체부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우리가 지금 내 아이템 기술 개발할 사업들이 뭐 나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자유 공모, 그러니까 지정 공모나 품목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RFP 만들어서 신청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기에는 많이 늦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유공모로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창업중심대학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예비창업 패키지 이어서 또 진행하게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 잘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